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카타라 힐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키론틱 사이언스 본론 들어가기 전에 4강까지가 개론에 해당합니다. 개론에 예, 거의 가디언들이 우리들을 사상교육, 정신교육 시키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상교육, 정신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가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힐링일 겁니다. 힐링이고 또 올가닉, 유기적이라는 거, 또 자연적이라는 거, 이런 두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이제 주파수가 오염된 거죠. 편견이라고 하면 이것을 정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힐링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홀리스틱, 전인적, 전체적인 이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힐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왜 또 치유가 과학과 예술이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을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과학이라는 측면을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 이 우주가 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러면 예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보였죠?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은 미술이죠. 그 다음에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죠. 예, 이렇기 때문에 미술과 음악이 동원된 그래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전인적 치유여야 되는 거고 그것의 과학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합장 기본 질서를 알아야 되는데, 통합장, 이 유니파이 필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여기에 이제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로 가져왔는데, 얼핏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주 일부분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림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얼핏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키노틱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키론이라고 하는 게 사고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 결정에 대한 과학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고가 예, 우리가 의식 마인드죠. 의식 마인드가 물질화되는 과정, 물질로 현현하는 과정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티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디를 입었죠. 그래서 의식 마인드와 이 스피릿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태, 이걸 오르가니즘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유기적인 조직체, 이걸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오늘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홀리스틱 메디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중에서도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의학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제대로 된 학문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디컬 사이언스, 홀리스틱 메디신에 대한 이건 전인의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인의학에 대한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코절 오더라고 하는 원인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적인 질서가 있고 숨겨져 있고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소스 출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넘겨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티칭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돌아가는 거 보고요. 왜 이렇게 과학과 예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슈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파워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워를 뺏기느냐, 나의 파워를, 진정한 파워를 가져오느냐, 신근원이 부여했던, 이게 원초적인 질서입니다.
파워를 다시 깨워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미션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삥 뜯기고, 예, 뺏기고, 또 내지는 또, 이거를 지키는 과정에서, 예,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오류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에너지가 털리면서, 예, 추락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에너지와, 지금 여기 정치 이슈 나올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예, 에너지 정책하고요. 에너지 정책하고, 그리고 이거입니다. 의료입니다. 의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보는 정책을 보면서 결국 파워와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바람 엄청 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 낭만에 젖은 예, 풍경입니다. 예, 플란다스의 이 풍차가 돌아가는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예, 낭만에 빠져 있지만 실제 이거를 통해서 일단 1만 원만 내면은요 55만 원씩 준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들을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형성이 되면은 돈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정부 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하고 지금 의료 시스템하고 그리고 과학 시스템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예, 붕괴 작전에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왜 건드리느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의료는 특히 예, 생명, 바이탈,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이 3D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의료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계속 사고를 하시다 보면 3차원의 통합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갑자기 이제 기사가 떠서 지금 이것이 이제 과학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24%를 지금 삭감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예, 지금 논란이 많은데 결국은 지금 9조 8천억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10억 달러를 이 화성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요. 달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이 무산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아르테미스 띄운다는 난리 쳤는데 루나 게이트 계획도 폐기가 될 것이고 결국 이제 달로 못 가는 거죠. 예, 달로 못 가는 거고 예, 마루득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예, 지금 이거 극도로 이제 비싸다 이게 그래서 여기로 달러 보내는 SLS 로켓과 오리온 캡슐이 한 번 보냈는데 5조 4천억 원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이렇게 보잉, 예, 노슬러,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들이 이제 뭐 군사 기술들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들 개발 지원을 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난리가 나겠죠?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유럽하고 관련된, 유럽 우주국하고 관련된 모든 이제 그 사업들을 이제 끝내겠다. 그러니까 유럽과의 갈등, 또 이쪽에 투자했던 유대 자본들하고의 갈등들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굿바이 트럼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파워가 더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 마가 모자에서 걸프 마가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걸프라는 뜻은 이 격차라는 건데 만 있잖아요. 멕시코만 할 때 걸프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게 깊은 구멍, 심연, 소용돌이 워프를 얘기합니다. 이 워프리 이 소용돌이 소란이란 뜻인데 아메리카의 이런 혼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합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퓨전, 예, 생체 융합입니다.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생체 재생을 위한 테크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걸 이제 화성으로 가려고 하면 화성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서 그냥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포밍을 한다. 이걸 지구화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저씨가 생각했던 게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핵폭탄을 터뜨려서요.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방출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녹여가지고 온난화를 유발시켜가지고 이런 테라포밍 지구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주선 정도 가서 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까지 네 차례의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못한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이주 프로젝트가 19년이죠. 예, 마스원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12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예, 화성에 영구적 정착할 신청자를 모집해가지고요. 예, 이제는 이제 달 분양해서 팔아먹다가 이 마스인 프로젝트로 20만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면 뭐 이게 20만 명의 삥을 뜯은 거죠. 그래서 24년에 이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68일 만에 화성에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일론이 100만 명을 이주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능한 거하고 이 유무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결국 삥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가 뭐냐면 이 돈을 뜯기 하려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성의 스마트 시티입니다. 태양광 쫙, 그러니까 태양광이 팔리는 거는 결국은 이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좀 하면서 또 이제 짜투리 기술을 가져다가 또 아래에 조폭들이 삥을 뜯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까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움을 싸가지고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데 여기 주방도 있죠? 싱크대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구상을 한다. 네. 여러분들 이런 컨테이너에서 살고 싶으시면 화성에 가시면 됩니다.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하고 여기서 100개 식민도시 거의 약탈이죠. 그리고 이런 도움이 적용된 도시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찍어낸다. 우리 미키 17에서 미키 17을 계속 찍어내는 게 17번, 18번째 계속 찍어내는 게 의식을 옮겨가면서 육체 바디를 프린팅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건축 자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와 통신이 이게 실제 잘 있었어요. 뭐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 갔다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죠.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면 텔레파시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3D로 구현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을 위한 이게 마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오줌 받아가지고 키우잖아요. 뭐 이게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팜 여기에 이제 LG가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로 가기 위해서 화성으로 여행을 하려면 사이언스가 필요하고요. 익스플로레이션, 탐험 정신이 필요하겠죠? 그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이게 화성이 지구고 화성이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다 일로 이제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블랙홀로 가기 전에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태양계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실제 보호를 받지 않는 지구와 목성 아니면은 생명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행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는 중간 그 과정인 거죠. 실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화성에서도 또 튀어야 됩니다. 계속 튀어야 됩니다, 얘네들. 화성도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화성은 이미 전쟁이 나서 지표가 다 날아가서 대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화성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방을 빼냐? 계속 방을 돌연 해지해가지고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방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다 갔는데 예, 재개가 들썩거렸습니다. 예, 주니어들 다 만나고 가면서 여기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양대기청 여기까지도 다 지금 핵심 부서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고 예산 삭감 64% 삭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하는 게 뭐냐면 기후 모델이나 허리케인 예측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영화가 목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공격하는 시대는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을 키워놓고 이제 지구의 과학의 수준이 더 이상 과학이 발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4차원 추락한 게 큽니다. 태양이 추락했고 평행 지구가 추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 개발의 천명이 5조나 줄어들었고 예, 우주 망원경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31년 발사하기로 했던 저궤도 위성 이것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역사상 가장 공격적으로 과학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다 해서 천문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해양대 기청 직원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스트 R&D 예산들 다 삭감해가지고 지금 과학자들 인력 유출된 것뿐만 아니라 인력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죠. 더 이상 이제 과학자들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연구하는 인력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를 예산 집행 지금까지 잘못해놓고 33년 동안입니다. 증거 인멸일까요? 결자 해지일까요?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삥을 뜯고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돈이 없는 겁니다. 국가는 파산 직전들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그리고 챙겨서 튀려고 밀양하는 느낌이죠. 한번 탱겨가지고 우리 배에 하나 싸가지고 밀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D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이잖아요. 이건 예술입니다. 나비는 뭐 신을 상징하죠. 나비는 신을 상징하고 자는 남자인데 남자 나비, 남자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가 예전 버전들은 다 그 섀도우 댄서들 꿈나라로 데려간 얘기였거든요. 이제 이게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하늘에 휘파람이 분대요. 그러니까 올 하늘에 휘바람이 불면 올해 항상 뭔가를 저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그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 이게 봄의 폭풍이고요. 봄의 여신입니다. 젤리들입니다. 저기압들. 그래서 이렇게 꼭 그렇게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절도 어떻게 가냐면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처참하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밤에 누구의 사랑이 되어 춤을 추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섀도우 댄서들하고 춤을 얘기를 합니다. 달아나는 빛 초록을 거머쥐고 그 많던 내 모습이 기억되리. 5월의 하늘은 푸르던 날들로 내몰린 젊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웃어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록하면 이 녹음, 이게 봄과 여름, 봄의 이 연두빛 되게 예쁘죠. 봄과 여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검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4차원 빛을 검어졌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콘서트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꿈나라 별나라로 얘기를 하면서 돛담배 타고 물장구 치고 바다 건너 꿈에서 그리던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이렇게 이제 꿈을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마차를 준비를 했죠. 이곳이 이동 수단입니다. 이동 수단. 꿈나라로 떠나볼까 하면서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니까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별나라는 다음에 가고 우리는 별에서 왔죠. 별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꿈나라로 먼저 가자. 그래서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 할 때 열광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키 호텔 이 앨범 제목인데 이 몽키는 따라 흉내하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호텔은 남녀가 성교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하여튼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새들 엄청 좋아하죠. 예, 그래서 버드맨 이번에 노래 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예, 6월 1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7.4 지진이 났는데 1월, 2월, 3월, 4월에서 7.0 지진을 계속 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 하면은 예, 지금 예, 25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 정당화하는 거죠. 25년에 어떤 것도 안 일어났다. 뭐가 8에서 7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7을 이렇게 이제 자연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엔젤릭 휴먼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가디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무서우니까 계속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납득시켜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팔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물음표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없었다 그동안 이제 일어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지진들은 다 인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불을 우리보다 더 질렀는데, 예,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 불타고 다시 재건이 되어야 예수가 재림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을 질렀겠죠. 그럼 이제 이 초록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초록을. 그래서 우리 나무 목이죠. 예, 나무 목입니다. 초록이고 이거 봄을 상징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상징을 배우시라고 제가 가지고 상징. 그래서 동쪽을 얘기하고요. 4차원, 4차크라, 예, 빨주노초입니다. 그래서 차크라 색깔이고, 그리고 신체에서는 간장을 얘기하고요. 간장에서는 합성과 분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을 장군지간이라고 합니다. 진드지휘하는 코맨더의 역할을 한다 해서 간장을 장군지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봄 동쪽을 생각하면 뭐냐면 성장하고 배우고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의 미덕으로는 사랑과 측은지심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나라 특히 우리 이제 눈물 많고 인정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랑도 많은 겁니다. 예, 목의 나라, 동방의 나라, 시작의 나라인 거죠. 예,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뭔가 개발되면 베타 테스트 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제일 먼저 복원하고요. 예, 제일 먼저 도덕과 모범을 보이고 제일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실하고 인정 많고 이런 아주 애들리 휴먼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금 다 잠들어 있어서 그렇지 이 에너지들이 깨어나게 되면 어떤 파괴나 붕괴가 있어도 우리는 빠르게 이제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실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내면의 신성이 깨어났을 때 엄청난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파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화성이고요. 이게 화성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구처럼. 그래서 여기 안 끌려가려면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에 안 엮이려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파산한 마카롱 가게 주인 미키가 가는 거잖아요. 미키 17이 돼서 여기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빚이나 사채나 남의 것을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산, 추심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하고 엮이지 않는 상태의 삶을 재구축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강께서는 지옥만을 그렸다고 하면은 천국도 그려주면서 섀도우의 세계인 지옥의 세계도 아주 대단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요. 지옥으로 지옥역에 도착하면은 차가 열려가지고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싸워서 이제 지옥으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본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보이는 박스하고 똑같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천국에 안 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은 우리는 엔젤릭 휴머는 영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의 목적은 6520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뭐 4차원의 천국과 지옥 가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팬텀 매트릭스에서 계속 환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끌려가는 그 인간들의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삥 뜯고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에 공격하고 그 테러 모니터로 댓글 부대들 죄를 짓는 사람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은 기존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안전하게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티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들한테 빌미가 줄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이버네이션 지역으로 안 가려면요. 여러분이 뉴에이지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이언스적인 인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언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에 대한 관점들을 새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4차원, 3, 4차원이 동시 공격을 하고 꿈속에서 그리고 3차원에서 그래서 이 두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3, 4차원이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넷 지구에 넷망이 촘촘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관심을 주거나 그들이 미끼를 던졌는데 미끼를 무는 거죠. 로그인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동시로 통제하고 동시에 싸우는 게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3, 4차원에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격에 대비해서 자신의 이제 안전 보호장을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구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합해서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과학 모르겠다, 또 미술, 음악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도 개론입니다. 오늘도 이 치유의 맥락에 대한 개론이고요. 이 이제 사이언스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치유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영어로 한번 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볼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힐링의 맥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된 통합장의 구조들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장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 멀티 디멘션, 다차원의 이 형태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폼에 대한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홀로그램, 형판, 템플릿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디멘션, 차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파르티카의 페이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물질 밀도에 대해서 배운다. 물질에 대한 물질이 이게 지금 1차원에서 3차원 이렇게 되어 있고 3차원 구조가 곱하기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의 밀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유니버스 우주와 행성 차원의 카타라 격자가 있다. 유니버스 우주에도 카타라 격자가 있고 이 우리 행성과 개인의 카타라 격자가 있는데 이게 12개의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타라 센터와 라인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스칼라 쉴드를 배우고 크리스탈 봉인들 이게 이제 차크라에 있는 결정 봉인입니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다이어드 포인트들 배우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그 다음에 유니버스 우주와 그 다음에 내적 템플라는 템플릿과 기둥 필라의 합성어니까 형판 기둥 템플라의 컴플렉스 복합체를 배운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덕션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건 에너지 변환의 시퀀스를 배우는 겁니다. 에너지 변환의 시퀀스, 그 다음에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홀로그램인데 리얼한 겁니다. 리얼리티 컨스트럭션 건축물, 현실 건축물이다.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실제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챕터 1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좀 보셨고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로 볼 때 더 임팩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스피릿 힐링 파실리테이션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이 정말 파워 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래야 바이오 스피릿 생체의 영성이죠. 영성의 치유의 촉진에 대한 아트와 사이언스다. 이것들이 융통 완전히 통달해지려면 능통해지려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영어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음, 같이 보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길어서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이오 스피릿의 치유 촉진하는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간편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학과 예술에 능통해지려면 그 안에서 존재가 발생하는 에너지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1차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시스템의 진짜 본질과 내재된 기능을 식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것들을 모르게 되면, 구조들을 모르게 되면, 진짜 본질과 그 펑션, 기능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스템의 본질적인 질서와 시스템 부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유기적인 기능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에 내재된 본질적인 역동성, 내재된 역학입니다. 결국은 역이라는 게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말합니다. 그래서 역동성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들의 지각들은 관측할 수 있는 드러난 결과들의 내면과 배후의 인과적 요소들을 지각하기보다 시스템의 기능들의 결과만을 관찰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인과적 요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바디의 헬스와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하면은 너무 뭐 우리가 뭐 자신한테 힐링한다 하면서 어떤 보상 체계를 주는 거를 힐링이라고 경험하고 뭐 여행하고 지금도 연휴에 지금 150만 원이 외국에 나갔댔는데 국내에서 놀지도 않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포츠 그 레저 산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연휴만 되면 외국에 나가서 그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더 또 싼 가격에 또 즐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진정한 우리의 치유에 접근하기보다는 놀고 먹고 즐기고 자신한테 보상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헬스와 힐링과 관련해서 인간의 바디 마인드 스피릿의 유기체입니다. 오르가니즘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기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기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 마인드 스피릿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거를 내재된 암묵적인 질서를 지닌 각각의 서로 엮여진 일련의 시스템들로서 보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다. 지각할 수 있고 관찰 가능한 측면들은 시스템의 기능의 결과들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어디가 아프다 또 내지는 어디에 피부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들만을 봐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상황에 관찰 가능한 결과들은 인간 존재의 현연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인과적 질서, 또 숨겨진 미스테리한 원인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다 보니까 겉만 뭐 피부에 보톡스를 맞거나 뭐 줄로 땡기던가 얼굴만 깨끗하면 또 피부만 좋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줬죠. 그래서 이제 성형 기술 자체가 거의 뭐 인간의 자신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가면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을 이제 벗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이런 유기체의 어떤 자신한테 주어진 에너지라든가 이 유기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손에다 칼 안 대야 되는 거죠. 손에다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 유기적인 상태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 홀리스틱 힐링입니다. 홀리스틱 힐링은 서로 엮여진 다중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의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과 치유에 접근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다중 시스템입니다. 서로 엮여 있는 거고요. 인터위분한 거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디 마인드의 스피릿의 유기체는 인간 유기체에 내재된 다중 시스템들을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는 관측 가능한 경계들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다중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본질적인 내재적 관계들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으로 뭐 좋다, 또 내지는 나쁘다, 싫다, 또 예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하고 나누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하고 나누는 관점이 현대 의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과들을 나누죠. 그래서 뭐 상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이렇게 나누는 학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체의 완전한 건강과 치유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중 시스템들을 어떻게 유니파이 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이 내재적인 관계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중요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음, 여기다 이게 기울여 놨잖아요. separated, divided. 이게 분리되고 나누는 그런 관점으로 이 멀티플한 다중 시스템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홀리스틱 힐링입니다. 카타라 힐링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전인적인 치유, 카타라 힐링은 특히 인간 경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들 사이에 단순한 상호 관계라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보기에는 인간 존재에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 내의 본질적인 통합 개념을 취한다. 예, 이런 말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들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단순한 그냥 상호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통합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뜨문뜨문 따로 나누어서 분리돼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타라힐링의 패러다임에서 인간 유기체는 그 자체로 더 큰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들의 일부인 더 큰 겁니다.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들의 일부인 서로 엮여진 시스템들 세트로 간주된다. 개별적인 인간 각각은 통합된 부분들의 단일 세트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종들, 행성, 은하, 유니버스 우주, 코스모스 우주 시스템들의 본질적인 일부로서 인지된다. 이 안에 인간 존재는 존재에 대한 맥락을 발견한다. 이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지금 준비를 안 해놨나요? 예, 지금 제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놨네.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성 통합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부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체성 통합되는 그 러시아 인형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정체성 통합으로 봤을 때 개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큰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들의 일부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존재에 대한 맥락을 공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유를 많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뭐 영성계의 핵심 질문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내 안에 이제 어떤 장착돼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화두를 놓치지 않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에너지의 코스모스 우주의 통합장, 하나로 통합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통합장이라는 게. 이것은 그 안에 모든 실제가 발생하는 지울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없앨 수 없는 그런 매체로서 간주되고, 그리고 인간 존재는 서로 엮여진 상호 의존적 시스템들의 더 큰 멘타 시스템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인간 존재의 건강과 웰빙은 더 큰 통합장 시스템들의
기능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내가 웰빙을 하려면 더 큰 통합장 시스템의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단만 보고 관측할 수 있는 드러난 현실만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콘드로친을 먹어서 무릎팍이 건강해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뭐 루테인 먹어서 눈이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통합장 시스템들에서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어떤 메커니즘과 펑션이 있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유기체들의 건강과 치유를 더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통합장의 기본 질서와 기능, 통합장의 기본 질서와 기능, 생명체 자체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예, 여러분들이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내가 좀 더 삶을 어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막 스트레칭을 한다, 뭐 호흡을 한다, 또 내지는 뭘 먹는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영성을 공부하고 치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스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해서 뭘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인간이 겸손해져야 우주의 의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내 병을 고친다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접어야 할 때인 거죠, 지금. 그래서 카타라 힐링은 전인적 치유의 고대 시스템으로 고대 시스템이죠. 고대 아주 이것이 결국 의학인 거죠. 이게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하지만 홀리스틱 메디신이 거고요. 그리고 메디컬 사이언스입니다. 이게 메디컬 사이언스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현대 과학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제 명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도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서 왜 병이 안 낫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디칼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류 역사가 기록된 시점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타라 이론 내에서는 가르치는 유니버스 우주 질서의 원칙들은 현대의 서양과학에 의해 현재 인지된 것보다 더 넓은 보편성의 맥락을 보여준다. 카타라는 서양 과학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본질적인 자연 법칙들, 그리고 다차원 유니버스 우주의 물리학 법칙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Law of Multidimensional Universal Physic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카타라가 이렇게 다차원의 우주 법칙에 의해서 물리학이죠. 우주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그 유니버스 오더잖아요. 이런 질서의 어떤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타라 힐링에서 유니버스 우주의 시스템들의 숨겨진 질서는 인지되고 그리고 카타라 토대들은 인간 존재와 통합장 질서 사이에 서로 엮여진 시스템들과 기능들을 증명한다.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카타라 토대들이. 그래서 전인적 치유의 과학과 예술 내에 숙달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진정한 제뉴인이니까요. 제뉴인 스킬, 진짜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품입니다. 진품입니다. 이거 우리가 치유 예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인적 치유에 지금 카타라 힐링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술을 하고 있는 거고 과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통합장의 기본 질서는 이해되어야만 한답니다. 머스트입니다. 꼭 이해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해야죠. 통합장 기본 질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러한 이와 함께 인간 경험의 인과적 요소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 그 트랜스덕션 시퀀스가요. 결국 어떻게 카타라 형판부터 DNA 형판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세계 홀로그램 안에 현현되는지 또 카르마 입자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잖아요. 이런 인과적 요소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는 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인식의 확장, 의식의 확장을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타라 힐링의 가르침들은 기본 포맷을 제공하고 하면서 시작하고 이를 통해서 치유의 맥락은 이해될 수 있다. 예, 기본 포맷을 우리가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우주 통합장의 뭐 본질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차리는 것을 시작을 했다. 힐끗 한번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그림스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걸 믿고 따르고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고 볼 수 있는 시점들이 오겠죠. 에너지 패턴들을 보기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 패턴들을 보게 되면 그 질서와 시퀀스와 행렬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에너지의 흐름들이 보이니까. 여기서 일관성이 있는 시스템들과의 관계들의 기반을 둔 토대들 위해서 일관성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일런트, 시스템, 릴레이션십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스템들 간에 이 관계들의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타라 힐링의 촉진자들은 치유 촉진의 과학과 예술을 불러오는 더 많은 지식 파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 질서의 본질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카타라 촉진자들은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통합장 내의 자아의 통합, 자아의 통합, 유니티 오브 셀프를 받아들이게 되고 언제나 확장하는 영적 각성의 수용 능력과 조건 없는 사랑의 구현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촉진자들은 힐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환자를 도우려고 하면서 자신이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파워가 생기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 안에 주파수가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파워가 생기고 또 더 많은 이해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을 돕는 행위가 자기를 돕는 행위가 돼버려서 결국은 자아의 통합과 더 많은 그런 캐릭터가 늘어나는 거죠. 자신의 각성의 능력들이 커지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구현하게 된다. 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좋아졌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해부학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들은 통합장애의 관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엮여진 하나의 시스템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 서로 엮여 있다라는 말,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또 생명을 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그룹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다 우리 모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합장과의 관계 상태, 관계. 예. 이 관계는 진정한 건강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여기도 만 한다, 머스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바이오 스피릿의 프로세스다. 여러분들 이 말로 끝나는 겁니다. 바이오 생체, 영성의 이런 과정이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 진화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 과학은 못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와 의식,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육체, 물질 육체, 그 다음에 정신체, 이렇게 정신과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예, 바디와 의식, 그 다음에 생물학과, 바이올로지를 얘기하는데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바이올로지와 그 다음에 스피릿은 그 자체들 내에서 그리고 통합장의 더 큰 질서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서로 엮여져 있다. 여러분들의 의식과 바디가 엮여져 있는 거죠. 생물학의 스피릿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3차원의 세계 안에서 뭘 봤냐 하면은 이걸 본 거죠. 1차원의 육체만을 보고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2차원, 3차원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게 감정체,
특히 정신체의 작동을, 여기가 이제 3차원이 정신체라고 하면, 정신체가 이렇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감정체에 섀도우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발현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밀도의 정체성은 2밀도가, 2밀도에 3밀도, 3밀도, 5밀도까지 정체성들이 외부 창조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형판 구조로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외부 창조계에 우리가 이제 카타라 형판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지배하고 있는 내부 창조계에 플라즈마 형판이 있다는 겁니다. 키즈마틱 형판이. 그래서 이 플라즈마에 다크 플라워드를 정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카타라 형판에 빗소리 형판도 같이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외부 창조계의 유니버스 우주의 시스템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 창조계와 전체 유래와 발달 전체를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샤가 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은 치유는 뭐냐? 하나의 시스템과 원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거의 인피니트 파트, 무한한 부분들에 대한 오도입니다. 오도. 질서를 리스토어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면 질서와 정렬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정렬. 예, 질서와 정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질서가 있느냐, 내 삶이 정렬되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정렬을 제일 볼 수 있는 게 살림이죠, 살림. 집안 살림. 살림인데 지금 부엌에서 뭐가 나온다? 파워가 나온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디너, 파라다이스 디너 해가지고, 부엌, 키친은 뭘 상징한다? 기관차의 기관실. 모든 것들을 디너에서 움직이는, 이게 그러니까 여성의 파워가 부엌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사먹거나 이런 거를, 뭐, 해먹는 게 싫어가지고 귀찮고 해서 이제 사먹고 배달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 파워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의식주를 회복하는 것, 또 특히 이 의식주에서 음식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파워하고 인생의 주도력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성의 삶, 부엌대기의 삶이 아니라 주방의 설계자이고요,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주방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엌에서 파워가 나온다. 이게 저들의 공략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입니다. 뒤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서를 찾아야 된다. 이게 삼지체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정신체와 감정체와 어떻게 육체를 한꺼번에 돌볼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도 돌보고 감정도 돌보고 육체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스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시스템에서 핵심이 뭐냐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면 organ,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셀, 티슈, organ 이렇게 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시스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organ, 인간의 기관에는 이렇게 골격과 호흡기, 근육계, 순환계, 소화계, 신경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통에 대한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개별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고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사고가 어떠냐면,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하나만 아프면 죽을 것 같고요. 하나만 치료하면 다 치료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한 것 같다. 내가 어디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은 또 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나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코어절 오더가 있다는 거죠. 원인적인 질서가 있고 히든 보이지 않는 출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의식이죠. 의식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의식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뭐가 되냐면,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골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격 어디가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아니면 뼈가 휘었거나 이렇죠. 이것들이.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 우리는 뭐 괜찮다, 내지는 기능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왜곡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기계 여기 기도를 표현했네요. 기도. 그다음 이제 뇌에서 내려옵니다. 신경이 12뇌에서 신경이 여기까지 내려오죠. 너브 시스템. 그다음에 소화기계 여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간이고요, 위고요, 대장이고 소장이고 항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스템이라고. 이 리비의 물통의 비유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이렇게 물질을 여기 미니멈입니다. 조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만 나빠졌는데 이 전체 이 물통에 채울 수 있는 물은 여기 레벨에서 여기 레벨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다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만 망가져서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레벨들을 다 돌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 수치를.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쪽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레벨들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헬스, 웰빙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헬스와 웰빙은 이렇게 어느 하나만 좋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인적인 치유는 바디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 역할을 할 때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해부학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들이 유니버스 우주 통합장의 본질적인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엮여진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고요, 상승이고요,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주방에서 파워가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뇌가 이만하잖아요. 이 인간이 하루에 이제 2000칼로리를 보통 킬로칼로리를 쓴다고 했을 때, 이 뇌가 20%를 씁니다. 그럼 20%는 뭐냐면은, 얼마냐면은 400칼로리죠. 400킬로칼로리인데, 400킬로칼로리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에너지 소스인데, 이 탄수화물은 1g당 1g당 4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걸 환산하면 하루에 100g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100g을 뇌로 계속 보내줘야만이 뇌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뇌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이 당분이 안 올라오게 되면은 어 그냥 뇌 기능 펑션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12뇌신경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신 집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혈당을 치료하는 거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모든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롤리팝, 막대사탕, 젤리, 사탕, 젤리, 그 다음에 단 거 데인저입니다. 단 거 이런 거를 물고 다니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혈당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혈당이 유지가 되면 밥을 먹고 나면 대부분 이 정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4시간 되면 떨어집니다. 4시간에서 5시간 되면 그럼 또 밥을 먹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 거라든가 끼니를 굶었다 폭식을 하면 혈당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빨리 세포 안으로 가둬버리려고. 그런데 얘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인체가 놀란 거죠. 두려움에 놀라게 되면 인슐린이 필요한 요만큼만 나와야 되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과분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혈당이 어떻게 되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혈당이 올라가도 위협인데 혈당이 올라가도 위협이지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순환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험으로 감지하지만 혈당이 떨어졌을 때 뇌에 이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도 위협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위협으로 느끼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비되는 게 뭐냐? 아드레날린인 거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내 식습관에 의해서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일어난다라는 게 기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거 아드레날린하고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세티콜린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인데 이게 이제 신경 말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외부의 어떤 그런 위험을 느끼는 것보다 일단은 내 육체의 안정적인 시스템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부엌의 파워다. 키친의 파워다. 예, 음식하는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혈당 올라갔다 안 떨어지지 않으면 당뇨병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롤리팝의 전략에는 이 단 거의 데인저러스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핵심인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질병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서 이제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추락하고요, 태도와 책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의식이 추락한 상태, 주파수가 오염된 상태, 정렬이 깨진 상태. 이래서 질서가 카오스, 혼돈이 된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려면 이렇게 주파수의 정화, 또 그리고 의식의 정화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대체요법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내면의 신에 접속하고 의식에 접속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이제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제 필요하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 바디 시스템의 유기적인 관계는 이제 대체의학을 평생 하면서 이제 2000년에 이제 깨달았는데 이게 의학을 떻게 보면 대체의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깨달은 겁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디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인드 있죠. 그 다음에 더 큰 시스템, 형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우리가 빨리 받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지금은 그래서 바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인드와 또 그 더 나아가서 또 신근원의 스피릿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돼야 가장 유기적이고 가장 내추럴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신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상태,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키마, 책임입니다. 책임, 그리고, 예, 얘기죠. 레이아티 마인드를 회복하면서 스키마, 책임의 받기, 그 다음에 로드파, 잠재의식 마인드, 태도의 받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디를 치료하는 것,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플레인 여행수단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거의 4강 자체가 그 가디언들의 우리들에 대한 사상 교육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생각할 방법을 바꿀 것이냐, 기존의 너의 생각은 틀렸다, 완전히 판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디언들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와 맥락에 접속하셔서 내가 나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병이 났을 때 이 질병과 죽음과 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왜 영생의 아젠다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깊게 숙고하시는 그런 연휴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론틱 사이언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호스트 마스터즈가
진행이 된다면, 번역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또 지연이 된다면 계속 카타라 힐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